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작은 요새의 아이들입니다. 로버트 웨스톨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네. 카네기 메달 수상작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년, 소녀들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인가 봐요. 문학 수어에 빠지지 않는 항상 회자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BBC에서는 드라마로 방영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2002년에는 BBC 라디오 4라는 제작사에서 10편짜리 라디오용 드라마를 제작하여 재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오래됐지만 계속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청소년들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네, 국민 그런- 콘텐츠네요. 국민 청소년 소설. 그런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게 영국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처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처칠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그런 국민 영웅이에요. 그런데요. 네, 제가 그 처칠의 영화를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전을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영국 사람들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처칠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컨텐츠가 인기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작은 요새의 아이들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 잘하시는데요. 네. 꿈이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로버트 웨스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로버트 웨스톨은 청소년 문학의 거장이라고 해요. 1929년 영국의 북부의 노썸버랜드 타인머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시골 마을. 그러니까 이 작은 요새의 아이들에 나오는 배경과 아주 비슷한. 근데 저희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고전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미술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29년간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골동품 상으로 일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쓴 거를 그냥 책으로 썼는데 그랬을 뿐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분이고 저희가 이분을 이제 알게 된 거는 피기스의 전쟁이라는 걸프전을 관한 전쟁 청소년 소설로 알게 됐는데 너무나 아직도 심금을 울리는 책이라서 다시 이 책을 고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2차 대전과 비슷한 전쟁이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SNS가 활발하고 모든 게 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도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랑 다름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보자. 그렇죠. 네, 이런 그런 의미가 의미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작은 요새의 아이들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는 시간. 네. 발가락은 어떻게 로그라인을 뽑으셨나요? 네. 여기 뒤에 가면 질문이 한번 나와요. 친구인가? 적인가?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자만이 할 수 있고 일반인은 할 수 없다. 철학적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독일인 병사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독일인 병사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책의 그냥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전쟁통에서 벌이는 아이들의 전쟁놀이 실제인가 아니면 놀이인가? 그쵸. 그렇죠. 예, 전쟁놀이 하잖아요. 그렇지. 소년들이. 소년들이 근데 하죠. 전쟁을 진짜 하고 있어. 그래서 가짜 총으로 하는 전쟁놀이가 아니라 진짜 총으로 하는 전쟁.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땅이야. 땅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진짜 전쟁놀이. 기관총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발사를 해보는. 네. 그 리얼한 전쟁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책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이제 바로 등장인물로 소개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체스 맥길 어떤 친구인가요? 얘는 14살 중3짜리 아이고요. 아빠가 가스 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하시고 되게 아빠가 공명정대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바르고 모범적인데 뒤에 뭐가 있어. 꿈의 세계가 있어 늘. 그쵸. 네. 그래서 군수용품을 모으는 수집을 하고 있는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인데 얘가 이제 완전 주인공으로 네. 작은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친구 묘지기 존스. 묘지기 왜 존스. 묘지기냐면 아버지가 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별명이 그냥 아버지 직업을 따와서 묘지기 존스.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내용에 보면 원래 이름은 시릴이다. 뭐 이름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보면 이 시릴이라는 이 영어 이름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제 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묘지기야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그쵸. 네 그런 친구입니다. 절친이 절친. 절친. 그리고 애가 진짜 별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친구가 하자는데 그냥 따르는 행동파. 근데 이런 친구 좋아요. 그쵸? 막 재고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랑 말이 다르고 이러지 않고 그래? 그러지 뭐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드리. 오드리 유일한 여자죠. 네, 오드리. 여성인데. 근데 키가 크고 기골 장대한 여자 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있나요? 네, 표현이? 그 친구를 표현하는 여기 이제 한쪽을 읽어보면 가슴이 납작했고 다른 여자들처럼 곁을 지날 때 킥킥거리며 소곤거리지 않았다. 친구들 일을 어머니한테 이르지 않았고 남자애들 못지않게 나무와 배수관을 잘 탔다. 오랫동안 오드리는 여자애들의 대장 노릇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모두 오드리를 버리고 하늘하늘한 스타킹과 꼬불꼬불 곱슬머리와 엄마 화장품의 세계로 갔다. 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엄마 화장품의 세계에 갔을 때 아직도 배관을 타고 남자들과 노는. 하지만 여성적인 어떤 따뜻한 감수성은 있어서 살아있어서. 나중에 어떤 그 소설의 묘미를 더하는 그런 캐릭터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라디오 드라마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했을 때 오드리 역할을 한 사람이 되게 스타성이 있어서 떴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네.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오드리. 그 다음에 이제 보드서라는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진 아이가 있죠. 일진 아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그란 안경을 끼고 머리는 독일인처럼 바짝 자른 데다 홀쭉하면서 큰 어른 체구의 아이였다. 그는 멍청하고 아이들 괴롭히는 걸 좋아했다. 이거는 이제 체스 맥길의 어떤 묘사죠.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냥 멋있는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약간 나보다 너무 잘나서 좀 질투나는 그런 캐릭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워낙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몰고 다니니까 사람 이 중3의 시선으로 봤을 적에는 좀 거슬리는 이런 친구죠. 제거 대상. 제가 없었어야 돼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딱 보면은 걔만 이제 잡으면 애들은 조용한 야 요건 이런 애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괴롭히는 애가 하나 있죠. 네. 니키란 친구가 있습니다. 니키란 친구는 좀 불쌍해요.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셨고 엄마는 좀 이제 다른 병사랑 좀 같이 살아서 그냥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아이. 니키랑 놀지 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집은 큰데. 그렇죠. 집은 이제 저택 수준. 근데 이제 니키의 외모는 이래요. 투명한 피부의 여자애처럼 고운 얼굴이었다. 곱슬머리는 길게 내려왔고 목 옆에 수술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아이들이 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여자아이 같은 애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소년 사이에서 너무 여자아이 같으면은 그러니까 조용하고 별로 말 없고 그냥 있고 싶은데 애들이 감사 툭 치고 뭐 이런 만만한 거지.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니키가 중요한 인물인 게 장소를 제공합니다. 작은 요새에. 작은 요새를 만드는 그 요새의 장소 제공자. 자기네 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클로거. 아, 클로거. 어. 나중에 좀 등장합니다. 클로거는 네. 용병처럼. 네. 그렇죠. 되게 무섭게 생긴 아이 같아요. 그렇죠? 그는 스코틀랜드가 고향이지만 엄마가 죽고 아빠가 해군에 있어서 전쟁 동안 이모네 집에 와 있었다. 이모네 집이 이제 이동된 거예요. 그쵸. 전쟁 중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온 학교를 휘어잡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체스의 엉터리 같은 농담을 좋아했기 때문에 체스 곁에 붙어 있는데 불만이 없었다. 붉은 머리에 얼굴에는 주근깨가 있었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면 언제나 손에 침부터 뱉었다. 그러니까 침 뱉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읽고 막 얘기를 나눴는데 침 뱉는 건 진짜 인터내셔널, 진짜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구나. 그러니까 기선제압하는 행위구나.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침 뱉는 거, 싸우기 전에 침 뱉는 거는 진짜 공통적이구나. 네. 여러분도 이제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에도 침 뱉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탠 리들 선생님이 있죠.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분 같아요. 아이들이 대할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그 편파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근거가 있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3 이런 정도 아이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다뤄요. 얘네들을 바로 찌르면 반항심만 일으키니까 바로 찔리지 않고 어떤 우회적으로 한다든지 네. 슬슬 해서 말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가예요. 능력자예요. 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냐면 이 동네 경찰이 동네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비행기에 붙어있던 기관총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기관총을 잘라내 가버린 모습이 어른이 싹 자른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힘없는 아이가 초보자가 이렇게 힘들게 잘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 생각할 적에 범인은 학교에 있다. 아직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맞았어요. 범인은 체스 맥길입니다. 체스 맥길이 그 병사가 죽은 모습을 그런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막 파리가 있는 그런 거를 뚫고 죽은 병사에 있는 그 기관총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총을 잘 나간 범인을 색출해 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우리나라 같으면 자, 눈 감아. 자진해서 손 든다. 그쵸. 다 보여. 너네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는데 지금 내가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 들어.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죠. 한 명씩 상담실로 불러내. 빨리 네가 아는 거 말해. 네가 아는 거 말해. 네 친구를 지금 부리면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 그렇게 안 했어요. 장문 시간이다. 장문의 그 주제는 전쟁 수집품이야. 너네들이 전쟁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장문을 써. 네. 근데 우리의 주인공 체스 맥길은 한 수 위예요. 네, 한 수 위예요. 그 장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수집품은 2번째밖에 되지 못한다. 보드서가 1등인데 보드서는 노즈콘을 갖고 있고 비행 헬멧도 있고 돈도 있고 마인 리블링이라는 갈색머리 독일 여자 사진도 있고 그 애들이 물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난 다 포기하고 담배 카드나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탠 리들 선생님이 우리 체스 맥길의 장문을 읽어서 우리 보드서를 완전 족치죠. 너지 범인 이러면서.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보드서는 자기 막 뭐 있다 자랑했을 거예요. 순진하게.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체스 맥길은 그 기관총을 뺏기지 않고 그 기관총을 토대로 이제 니키네 집에 작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니키는 사실은 이 외모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 전쟁놀이에 사실은 껴서 할 저기는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집이 굉장히 큰데 집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엄마랑 이제 다 죽고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지켜줘야죠. 지켜주면서 이 집에 요새도 만들고 개도 지키고 그 대신 이 집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귀신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폭탄이 무서우니까 있으니까. 폭탄이 있고 그 폭탄이 터지지 않은 폭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를 이제 빌미로 거기다가 이제 요새를 그래서 이 만들었습니다. 대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구축했던 사회가 이제 음. 무너졌잖아요. 그럼 사회가 무너지면 가족 집단밖에 안 남는 건데 가족 집단이 무너지면 사회가 보살폈던 이런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우정이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니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렇게 되면 고아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도 뭐 고아원 자체가 열악하지만 전쟁통엔 더 했을 거라고요. 어떤 물품이 공급되거나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봐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아원에 가면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데미지가 크죠. 그렇죠. 가기 싫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요새를 통해서 알고 보면은 니키를 지켜주기 위한 게 컸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 병사 루디가 등장합니다. 이 루디가 독일군 병사가 등장하면서 되게 이 이야기가 두꺼워지죠. 어떻게 되지? 저는 약간 이 루디가 살인마인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소시오패스면 있죠. 사이코패스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어떤 문제도 생기고. 지금 만약에 이 소설이 쓰여졌다. 응. 그러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건 청소년 문학이고 또 실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 그리려고 하는 이제 가치가 우정이다 보니까 루디가 우정을 지키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네. 루디는 지나가다 폭격을 맞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치고 힘들고 뭐 씻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요새를 발견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요새가 만들어진 걸 보고 어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마침 기관총을 한번 쏜 경험은 있지만 기관총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과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선 표현은 뭐 며칠 지나고 이런 표현은 없는데 지낸 걸 보면 몇 달은 지난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서로 정이 들고 뭐 노래도 불러주세요 하면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좀 우리 오드리가 또 케어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이 많이 들고 또 이 니키가 어쨌든 아무도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도 없는 친구들은 있지만 친구들은 어쨌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하니까 밤에 온전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루디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루디가 자기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배를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대신 기관총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니키가 울면서 매달리죠. 데려가 달라고. 고아원 가느니 당신이 따라가겠다고. 그쵸. 그렇게 됩니다. 좀 이 전쟁이라는 게 한 방에 몽땅 끝날 수도 있지만 히로시마에 이제 그 터진 것처럼 있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이 전쟁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산다는 게 여기 보면은 그 20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루디랑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하하호 하는 마치 한 그 이유처럼 책도 읽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쵸? 이런 사파가 좀 그때 상황을 좀 다정한 사이였구나 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루디가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과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은 친구인가? 아까 얘기했던 친구인가 적인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 독일군의 그런 마인드로는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그럼 죽여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어떻게 죽여요?
아니 그러니까 음. 독일군의 그 사상 교육을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네. 왜냐하면 이 루디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독일 아이들이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내가 영국군이고 반대로 그럼 나를 고발했을 것이다. 교육을 그쵸. 받았을 텐데 그쵸, 얘네들은 그쵸.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이니까 네네.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죽여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럼 죽이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을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친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솔직히 내가 그 망만대에서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그 시점에 폴란드 군이 이 지역에 오면서 이제 폴란드 군이 여기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루디랑 폴란드 군이랑 대치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여기 총소리 났다는 제보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요새 바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안 보이고 요새만 보이니까 폴란드 군이 이렇게 일렬로 딱 대치를 한 거죠. 아이들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스탠리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부른 거는 거죠. 얘들아. 앤디에. 너네 얘들아. 나 해산이야 이제. 그렇죠. 너네 애들이야. 잊었니? 군인 아니야. 그렇죠.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니까. 마지막에 스탠리 선생님이 나와서 다 교통 정리를 해주고 끝납니다. 스탠리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스탠 선생님이 이렇게 체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니?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모범생이었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 이해 못 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명 불가능하다. 그쵸? 근데 뭐 이야기는 항상 그 뒤에 마무리를 다 설명해주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끝났지만 뭐 선생님이 또 장문을 시키겠죠? 네. 그리고 클로버랑 니키가 같은 고아원에 가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니키는 워낙 좀 연약한 아이기 때문에 클로버 같이 침 뱉는 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당부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아무도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게 그런 어린 시절 작은 요새를 만들었던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전쟁이 언제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잠깐 잊어요. 아니면 잠깐 생각을 하든가.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야 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책을 읽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 시민 차원에서 방법은 뭘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